204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나왔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크기 또는 위치,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크기 두 개를 배울 건데 두 개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실근의 부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군이 있어요. 두 군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이 두 군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개수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개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두 군이 모두 양수인 경우 이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음수인 경우, 세 번째, 두 군의 부호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3,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군이 모두 양수면은 얘는 일단 얘가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근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군인데 왜 0보다 크다가 아니냐? 서로 다른이 들어가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이 아니면 같을 수도 있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두 군이면 근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하고 서로 다른 두 군이면 D가 0보다 크다를 중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 군의 합이죠. 두 군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 합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둘이 더하면 8이라는 양수가 나오죠. 자, 여기다 쓸까요? 자, 판별식이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곱은 15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합고 조사해야 됩니다. 그럼 두 군이 모두 음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두 군이 존재하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군을 더하게 되면 합은 마이너스 8이라는 음수가 나옵니다. 합은 여기서는 양수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이 15라는 양수가 나옵니다. 곱은 양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두 군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두 군의 부호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얘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 마이너스 5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보도록 하고 합도 얘가 크냐, 절대값이 얘가 크냐에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군의 부호가 다른 경우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 곱만 음수다만 적용하면 되겠어. 곱만 음수다라고 적용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첫 번째로 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양근의 절대값이 양근은 뭐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지만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양근의 절대값이 같다 먼저 할까요? 같다.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 케이스는 이런 거죠. 뭐 5, 마이너스 3. 이 케이스는 뭡니까? 5, 마이너스 5. 이 케이스는 3,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본다면 여기는 크게 물은 겁니다. 그냥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한다면 곱이 음수다라만 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을 거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합이 추가됩니다. 여기는 합이 양수죠. 여기서 합이 0이죠. 합이 0입니다. 합이 음수라는 겁니다. 합이 음수.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를 플러스해서 이거 하면서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봐야지 문제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판별식 합곱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얘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1번 보겠습니다. 391번. 391번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 있습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요. 일단 처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대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좀 부등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이 0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 해볼게요. 자,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것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4m 사라지거든요. 9 마이너스 20은 4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4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m은 작은 수보다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m은 4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 나왔습니다. 판별식 하나 했고요. 자, 판별식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합이 있죠. 근과 계수 관계 합.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m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m 플러스 2. 이 합이 자, 첫 번째 하나 했고요. 두 번 이거 뭐라고 할까? 기억? 그럼 여기 니은 이렇게 이 두 분의 합이 m 플러스 2인데 이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커야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 했죠. 세 번째 두 분의 곱이 있습니다. 곱이 있는데 m 플러스 5가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이 두 개 먼저 해볼까요?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거에 만족하면서 자, 이거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m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동의를 해봅시다.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습니다. 자,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m은 4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은 m이 4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보다 크나 같다가 되겠네요. 같다. 미안합니다. 4보다 여기가 지금 두 근과 들어가요. 두 근과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갑자기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 같거든요. 여기가 크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두 근과 들어가서 여기는 두 근과 들어가서 4보다 크거 같다가 됩니다. 다시 두 근이 모두면 두 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 t는 두 근이면 d는 0보다 크거 같다. 서로 다른이면 0보다 크다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이면 모두 0보다 크거 같다. 이 두 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 같다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m은 4보다 크거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볼게요. 이 문제로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모두 음수다라고 보면 일단 판별식 합곱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은 요거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m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일단 존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자, 이 식의 정답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요게 일단 판별식을 푼 겁니다. 그다음 니은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두 근의 합. 여기서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음수죠? 그럼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여기 합이 m 플러스 2거든요. 이 m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있죠. 곱은 둘이 곱하면 15라는 양수죠. 그래서 m 플러스 5는 양수가 됩니다. m 플러스 5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셋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럼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교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두근이 모두 음수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 문제의 연장선으로 마지막으로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자, 뭐만 생각하면 된다겠죠? 곱이 음수다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곱이 음수다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세부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저 합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군이 모두 곱이 음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은 아까 m 플러스 5였거든요. 그것이 음수다라고 하면 되겠어. m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에는 뭐뭐 조사한다고 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이 뭐 해야 한다고?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용했더니 연립 부등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립해서 해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는 두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두근이 모두 음수면 일단 실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은 음수죠. 합은 음수고 곱은 양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두근의 부호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이 곱이 음수인 경우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를 했고 세부적으로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이쪽을 잠깐 볼까요? 자, 이 케이스 이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를 문제를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좀 보고요. 자, 뒤에 393번 보겠습니다. 393번. 자, 393번 보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m 플러스 m 마이너스 x m 마이너스 3은 0이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제가 서로 다른 부호여야 돼. 그리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인 양수인근보다 크다라고 있습니다. 양수인근도 절대값 할까요?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하고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 절대값 하면 5고 절대값은 3이기 때문에 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일단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곱이 음수다를 적용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될 건 합이 뭐 해야 된다고? 합도 음수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 5였다고 한다면 합이 양수가 되겠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왜 판별식을 안 하냐? 자,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를 가볍게 한번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어요. 곱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곱이라는 것은 자, 곱이 음수라는 것은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거든요. 그게 음수가 나온다는 건 자, 마이너스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란 얘기예요.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합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은 비제곱 마이너스 4이거든요. 비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지금 양수의 양수 0보다 커 나왔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곱이 지금 a분의 c죠. 곱이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라는 거니까 곱이 이게 음수라는 거예요. 곱은 a분의 c죠. a분의 c인데 음수니까 이게 음수가 돼요. 그럼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받으면 플러스가 돼. 그래서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죠. 곱이 음수이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해서 판별식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을 해보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m-3이 이게 음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m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m은 3보다 작아야 된다. 두 번째, 합이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m-1이 음수가 돼서 m-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m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거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만족하면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근이 부호가 다를 때 은근히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395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플러스 2 자, 이거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자, 이거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를 때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m은 뭐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봐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저기 3번의 니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합은 일단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이 음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은 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합이 0이다. 자, 곱이 음수면은 뭐 하라겠죠? 곱이 음수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은,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이기 때문에 a분의 c 마이너스 m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2. 그게 음수여야 됩니다. m은 2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합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이게 0이 되겠습니다.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 그러니까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은 4 또는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은 4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그 중에서 m이 2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얘가 안 되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4가 되면은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은 곱이 음수고 합은 0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 나와 있습니다. 실근의 크기. 자, 실근의 크기는 앞에서 실근의 부호가 있었거든요. 실근의 부호가 판별식 합곱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합곱을 조사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확장하여 우리가 실근의 크기 또는 위치라고 부르는 것인데 실근이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2차 방정식에 뭐 이제 나타내는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이 bx 더하기 c는 0이 있습니다. 이거의 근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뭐 예를 들어서 p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요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 알파 베타로 잡아볼까요? P보다 작다, P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P보다 왼쪽에 이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이 P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치면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에 있을 때 2차 방정식, 요 2차 함수를 fx로 놔볼게요. fx로 놨을 때 그럼 이 식이 fx가 되는 겁니다. fx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판별식 합곱이 아니라 판별식 함수값 추계 방정식 세 가지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두 근이 P보다 작겠다라고 했어요.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 일단 두 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면 판별식가 0보다 큰데 그냥 두 근이면 판별식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첫 번째 판별식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근이 일단 존재하고 봐야 되고 두 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함수값을 봅니다. 함수값. P에서 함수값이 양수죠. 위에 있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P에서 함수값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FP가 양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양수.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 축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축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의 방정식이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p보다 왼쪽 아래 작으면 되겠습니다. p보다 작으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이 우리가 두근이 p보다 작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문자로 쓰니까 많이 어렵죠. 좀 예를 통해서 뒤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다시 한번 볼까요? 판별식, 그 다음에 뭐 함수값, 축의 방정식.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두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 p에서 함수값은 양수에 하고, 그 다음에 축은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그리고 이 그림에 맞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근이 이렇게 p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두근이 p보다 이렇게 큰 쪽에 있는 거야. fx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가 두근이 p보다 크다라는 거죠. 두근이 p보다 큰 경우, 자,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역시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판별식은 일단 두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함수값 fp, 예, 함수값이 양수해야 됩니다. 약간 똑같죠? 똑같은데 이 축이 지금 현재 이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p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다르죠. 여기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겁니다. 두근 사이에 이렇게 p가 있어요. 두근 사이에 p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p가 존재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p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p에서 함수값이 음수다. 이 함수값이 p에서 함수값이 음수다. 자, 이거를 하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실근이 존재하다는 건데 p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여기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x축보다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근이 자동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p에서 함수값이 음수면은 이차 함수가 쭉 내려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내려왔다는 얘기므로 물론 아래로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x축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x축과 교점이 있다는 것을 예창에 자, 이게 이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죠.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p에서 함수값이 음수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하면 함수값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네 번째,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P와 Q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P와 Q 사이에 있는 겁니다. Q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첫째, 두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할 조건은 뭐냐? 일단 두근은 존재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근은 존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값을 만족해야 되는데 P에서 함수값은 양수해야 하고 Q에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합니다. 양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축의 방정식이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P와 Q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인데 함수값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다음 축은 P와 Q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자로 설명해 줬는데 예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봐요. 그리고 식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부등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내가 fx라고 놓는 겁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 이렇게 놓고요.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으면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 1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1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그죠? 판별식 함수값 추계 방식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판별식이 일단 두 군이 1번 두 군이 모두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크다는 것은 이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두 군이 존재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t 짝수 판별식 할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m-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0하고 3인데 크면은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값 1에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함수값 f1. 자, 1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요. 1 빼기 자,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이것은 m 플러스 1 되겠죠. m 플러스 1 되는데 이것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두 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추계 방정식. 이 추계 방정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 여기 곱하고 b,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m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m, 이제 m이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m. 이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셋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얘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m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0이 있고요. 1이 있고 3이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 범위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와 1보다 크다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 그림이 보이죠?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그림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조금 계산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군이 뭐 1보다 큰 경우에는 판별식, 함수값, 추계 방식을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고 먼저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조건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있습니다.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은 경우 그림을 그려볼까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자, 두 군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가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두 군이 존재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m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3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자,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일단 1에서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1에서 함수값은 양수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똑같아요. 하지만 이 축이 지금 m인데 1보다 작습니다. 축이 m이 1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이게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 찾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공통된 범위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하고 야하로 만족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만족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고 1이 있고 3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 부분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 내려주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두 군 사이에 1이 있대요. 자, 두 군 사이에 1이 있다. 두 군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군 사이에 1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두 군 사이에 1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뭐만 하면 된다겠죠?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하면은 자동으로 다 된다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1보다 작은 경우니까 함수값은 지금 1을 대입하게 되면 뭐냐면 1을 대입하면 m 플러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m 플러스 1이거든요. f1이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하면 되겠네요. 0보다 작다. 이게 1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 1의 함수값이 음수잖아요. 음수. 여기 음수요 음수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 관한 대표 형태를 찾아봤습니다. 두근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두근 사이 1인 경우. 자, 이 경우를 한번 쭉 봐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조사하면 됩니다. 판별식, 함수값, 추계 방정식. 하지만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경우에, 뭐 어떤 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음수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9번 보겠습니다. 399번.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은 0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요거를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이라 보고 이렇게 아래로 보정인데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이게 fx고요. 맞죠? 그럼 일단 두근이 존재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해야 돼요. 판별식 해보면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m-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0하고 1입니다. 그러면 0하고 1이기 때문에 m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m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함수값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되고 1에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되고 1에서 함수값도 양수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볼까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m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m 플러스 m 이것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니까 m은 1보다 작겠네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 다음 1에서 함수값 자, 1에서 함수값은 1 더하기 3m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m 자, 이것이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 함수값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추계방정식이 이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다 보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이 축이 이 마이너스 m인데 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붙여서 1이 오죠. 마이너스 1 m이 되고 1 밖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건데 뭐 요거 먼저 해볼까요? 요거 먼저 하게 되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볼게요.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뭘까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니까 얘가 되겠죠. 저 작은 값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거하고 마지막 이 최종 결론 얘하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요. 자, 1이 있는데 쟤 같은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는 뭡니까? 이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이렇게 비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그림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가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는 게 조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부등식 연립해야 될 게 많아서 하나씩 차분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부등식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부등식의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401번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m-1 x 플러스 m-2는 0에 한 근은 0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대요. 한 근은 0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대. 1 사이에 있다.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 fx로 놨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m-1 x 플러스 m-2인데 이렇게 아래로 보적인데 한 근이 0보다 작고 한 근이 0보다 작으면 0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다. 그럼 여기 1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근은 0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함수값만 따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값이 음수면은 근이 자동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면은 자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값만 따져주면 되고 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값 f0이 음수다와 f1이 양수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0을 조사해보면 자, 0 집어넣습니다. 0, 0 집어넣으니까 m-2가 되겠네요. f0이 m-2인데 영수다. 따라서 m은 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f1을 조사해 볼게요. f1. 자, 1 집어넣습니다. 1. 자, 1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m-2 이것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2m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2m이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m은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땅땅땅 m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0보다 작고 다른 한 거 0과 1 사이라는 것은 이런 그림을 만족해야 되고 그것을 만족하는 최종적인 수학적 식은 요거를 만족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